안녕하세요, 유사입니다. 오늘은 복구 매직으로 유명한 한 살롱에 대해 들어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복구 매직, 복구 펌, 그리고 복구 클리닉 등 이 복구라는 단어에 대해서 쓰면 안 된다, 쓰면 어떻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정말 좁혀지지 않게 팽팽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복구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이 유튜브 영상으로 이러한 논쟁을 펴나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려서를 하는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복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논쟁화시키고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한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연 중 가장 많은 부류의 사연 하나 말씀드리자면, 매직이던 탈색이던 그런 시술들을 하고 간 고객이 뿌리가 꺾였다 또는 타거나 녹았다 하면서 보상 문제를 걸어내오면서 크레임을 걸어올 때, 그 고객들이 걸어온 크레임 내용 문자나 톡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공통된 요구사항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술비 환불 및 얼마간의 클리닉 비용, 그리고 얼마간의 위자료, 그리고 복구 전문 미용실에서의 복구 시술비,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정말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 지금 현재 내 머리를 복구 전문 미용실에서 복구를 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고객 시술을 했는데 뿌리가 꺾이거나 심하게 상했다면 예전 같으면 다시 방문해 주십사 해서 재시술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환불해드리고, 직접 얼마간의 트리트먼트 시술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분쟁이 해결되던 게 대다수였는데, 언제부턴가 고객들은 다른 복구 전문 미용실에서 복구를 한 다음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이해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제가 어느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복구 전문 미용실, 즉 케라틴 시술로 머릿결의 결을 개선해주는 그런 미용실이죠. 고객의 머리가 손상이 갔다, 그런데 AS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케라틴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시술을 해준 그 미용실에서 직접 케라틴 시술을 해줘도 되던 것이, 이제 고객들은 그 말 자체를 믿지 않고 있죠. 그냥 복구 매직, 복구 클리닉이란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복구 관련된 키워드를 화두로 내세워서 논쟁거리로 만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케라틴 시술을 감춘 채 복구 매직이니 하면서 우리 살롱에 오면 이렇게 상한 머리도 이렇게 샤랄라될 수 있어 라며 홍보하고, 거기에 더해 다른 미용실에서 망친 머리 우리 미용실 오세요, 복구해 드릴게요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미용실들, 오히려 이 미용실들이 고객들에게 복구라는 단어를 더 강하게 심어주고, 자신들은 케라틴 시술이 아닌 다른 복구 시스템이 있는 듯, 다른 곳에서의 시술은 다 잘못된 것이며 우리 살롱은 우리만의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와 특별히 제조된 특수 제품을 사용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특수한 복구 기술이 있다 하면서 복구라는 단어를 자신들만의 무기인 것처럼 어필하면서 알리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복구라는 단어의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과 이들이 복구는 자신들만의 것이라며 홍보하고 그 단어를 알리고 있는 것, 이 둘 중 어떤 게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미용실에서 머리 망치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그분들을 자신들의 미용실로 불러들여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전략인가요? 분명 케라틴 시술밖에 해답이 없는 그런 머리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저 역시 이럴 땐 케라틴 시술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살롱들은 케라틴 시술을 하나의 메뉴로 정해놓고 그게 필요할 경우 그 시술을 해드리고 있죠. 그러나 이 복구 전문 미용실이라고 하는 살롱들은 펌을 하고 뒤이어 케라틴 시술을 바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펌으로 복구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상황이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 펌도 하고 케라틴 시술도 같이 했으면 펌만 한 것도 아니고 케라틴 시술만 한 것도 아니고 펌도 하고 케라틴 시술도 하고 두 개를 같이 한 게 맞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에게 들어온 제보들과 현재 상황을 보면 정리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 살롱 이름을 거론하면 고소하겠다고 하시니까 무서워서 살롱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도 애써 유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상상의 나래속 이야기로 생각하고 들어주시길 바래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꿈에서 보고 듣고 전해든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소설로 쓴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복구 영상을 다뤘을 때 제가 처음 의도한 방향은 교육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그 외에 복구 전문 미용실에 관한 의문과 제보들이 이어졌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제보자는 본인 등판하신 그분이죠. 제 영상에 댓글로 자꾸 요즘 핫한 복구 전문 미용실을 강제 소환시켰는데요. 지금부터 그 본인 등판하신 제 첫 번째 영상의 주인공을 A 원장님, 그리고 강제 소환된 문제의 복구 전문 살롱을 B살롱, 그리고 B살롱의 원장님을 B 원장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A 원장님께서 제 영상 댓글에 자꾸만 B살롱이 5년 동안 자신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다고 말하며 열펌 기술들을 자신이 전수해줬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도중 구독자님 중 한 분이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의 문자입니다. 12월 말일경 교육을 알리는 문자였는데요. 문자 내용에서 B살롱을 언급하며 B살롱의 성공은 자신의 교육 때문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 결국은 계속 언급되던 B살롱 대표 원장님과 다른 지점인 남자 원장님께서 댓글 다시더군요. 강제 소환된 B살롱의 원장님께서는 A 원장님의 공식 사과문이 올랐으니 용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사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제대로 사과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내용을 읽어봐도 B살롱에서 사과하는 내용이 아닌 자기 변명이잖아요. 과거에는 함께 했지만 현재는 다르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더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사과문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이 내용을 공식 사과문이라고 느끼고 용서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A 원장님께서 이 글에서 언급하신 SBS 성공의 정석군이라는 영상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약 5분 정도 시점에 빗살롱 원장님이 인터뷰 나오더군요. 꾼의 교육은 단지 기술을 전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쟁자이기 이전에 미용업계를 함께 이끌어 나갈 후배이자 공동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장 운영 상담까지 해준다는데요. 매장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노하우들도 잘 알려주셔서 제가 처음에는 오픈했을 때는 혼자 하던 게 지금은 이제 직원도 고용해서 같이 이렇게 커나가고 있어요. 수익은 옛날보다 훨씬 괜찮아졌나요, 그러면? 그쵸. 빗살롱 원장님이 올린 댓글 내용 중 현재 사용하는 기법의 복구 매직, 복구펌을 A 원장님께 배우지 않았으니 속아서 피해보시거나 저희 살롱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써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곧 이어 A 원장님이 댓글 하시는데요. A 원장님은 B 원장님이 미용을 포기하러 가다가 자기한테 교육받고 성공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하고 B 원장님은 5년 동안이나 가맹점으로 같은 간판을 달고 가맹점이자 교육생이었으면서 A 원장님한테 배우지 않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스승이 제자를 팔고 있는 걸까요? 제자가 스승을 버린 걸까요? 그리고 뒤이어 구독자님들 또한 빗살롱 관련해서 댓글 또는 대댓글로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답이 없더군요. 그러던 중 저에게 DM으로 제보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누가 봐도 빗살롱이라 유추할 수 있는 살롱에서 복구 매직을 한 후에 케라틴 시술이 있었다는 리뷰를 인스타에 올렸다는 자표와 두 번째론 빗살롱의 내부 고발자 선생님. 이 정도까지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저 역시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빗살롱 원장님께 전화를 해봤는데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빗살롱 문자로까지 확대해서 영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고발 영상을 만들어서 이 사건을 더 크게 알리는 것이 아닌 빗살롱이 자체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명시하고 숨기지 않고 떳떳한 시술을 해나갈 것을 바랬거든요. 그러나 제가 통화 시도를 하자 본인은 피해자인데 왜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럼 저한테 들어오는 제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명만 해달라고 하자 알겠다 말씀해보시라 해놓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계속 칭얼대고 우는 소리로 계속 말 바꾸며 나는 피해자다, 힘들다, 지금 직원들이랑 밥 먹으러 가야 된다 등등 아예 질문조차 하지 못하도록 말을 끊으시더군요. 그럼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악의적인 편집했다는 이야기 들을까봐 정말 최소한의 편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통화 가능하세요? 네. 제가 지금 애들 만나러 가긴 할 건데 잠깐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 몇 가지만 물어보고 통화 끊을게요. 네. 지금 제가 근데 저는 제 네. 영업 기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아, 않아서 그렇게 너무 생각- 깊게는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외부 교육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적당하게 그만 제 질문 듣고 판단하셔서 대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인스타에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대표님 진짜 그 유튜브 올라가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냥 저랑만 통화하시고 안 올라가면 안 될까요? 진짜 너무 싫은데. 제가 의혹을 네. 할 이유도 없고 그냥 궁금해하시니까 말씀해 드릴 아니, 수 아니요. 있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하는 게 지금 통화 내용 영상으로 보내기 싫으시면은 안 하셔도, 아니. 그것도 싫고 그냥 제 상호가 나가는 것도 싫고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시고 싶은 만약에- 말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통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피해자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아니 근데 지금은 정황상 단순한 피해자로 지금 그게 흐름이 가고 계시진 않으셔서 의혹에 대한 해명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뭐라고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고요 제가요? 어떤 부분에서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환불 요청 관련돼서 연락을 자꾸 받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그거 너무 불편해. 왜 아니,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루는 주제는 이제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건 아니라서 네.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카톡으로 다 설명드렸잖아요. 케라틴 시술을 숨기고 복구펌이라고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가 제보들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네네
말씀하세요. 우선은 그 원장님이랑의 관계에 대한 것들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 너무 피곤해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네, 짧게요. 끝낼게요. 아니, 제가 예전에 그 간판을 달고 있었던 건 맞는데, 근데 이거 제가 통화 내용 올라가는 거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제 내용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거 제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만 만드는 그거를 거예요. 저 때문에 아니, 누가 그러시면- 피해본 바람이 있는 원장님, 것도 아닌데. 그러시면은 통화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전 통화 안 할게요, 대표님. 저 네. 진짜 대표님 존경했는데 왜 저한테 네. 아니,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아, 그러면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게 될 거기에 거예요. 저희 상호가 있거나 저희 내용이 있으면은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대표님. 네. 제가 직접적인 상호를 근데 이미 언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할 거고요. 이미 거기 댓글에 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셨고요. 네. 그리고 그거 원장님이 원래 먼저 올리셨잖아요. 저희 상호를 넣어서 사과문을. 그러다 보니까 에 대한 추가 제보까지 이어지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카톡으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얘기를 원장님 하셨을 때는 저는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냥 큰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걸고 넘어지는 거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원하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뭔가 주목받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아니, 지금 원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건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께서 저를 배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원하는 것만 찾아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근데 지금 이거는 누굴 배려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의혹이 들어온 것들의 문제점이 의혹이 들어온 것들에 대한 걸 취재를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네. 이거를 제가 뭐 잘못한 부분도 없는데 왜 제 허락 없이 저를 아니요. 취재하시는 거예요? 제보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하려고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시면은 안 하셔도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네. 사실 확인하는 것도요. 사실이든 뭐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맞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저도 나가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뭐 저를 죄인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개인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의혹에 대한 걸 여쭤볼 테니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아니다 하시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다는 그걸 통화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그 사람한테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얘기하는 게 싫다고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 엮여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는 피해자인데요. 근데 그거는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장님 소통하려고 알아봤는데 제가 충분히 이기는 건데도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따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제가 들어온 의혹 제기에 대한 한 가지도 질문을 못했잖아요. 전혀 그걸 말을 끊고 계시잖아요,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이런 의혹이 들어왔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거조차 들으려고 하진 않으시잖아요. 제가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일단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통화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상호는 넣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이런 걸로 이슈가 되는 걸 원치 않아서 만들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취재 중에 이 주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은 아니라도 이런 연관된 다른 것들이 생기면은 다 수합해서 그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영상을 만들 거라서 네네. 근데 네. 저도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테니까 네. 저는 일단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비셀러 원장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강제 소환돼 버렸으니 당연히 억울한 심정이 들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저한테는 결정적인 제보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에 당황하지 마시고 입장 해명이나 반박을 해달라고 미리 카톡으로 설명 다 드리고 전화하는 시간까지 몇 시에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다음 전화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해명이든 반박이든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대본을 쓰고 나서 다음날 촬영을 하러 가다가 한번 뒤엎었어요. 이 내용은 촬영을 아예 안 해버렸죠. 그리고는 영상을 안 올릴 테니 스스로 해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냥 내부적으로 고쳐나가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음날 또 전화를 드렸었는데 받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저를 차단하셨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이번 영상까지만 만들고 싶네요. 저 역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에요.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카메라를 켤 일이 없길 바라면서 촬영을 끝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슈퍼츠코프 코리아 요상이의 셀렉샵과 함께합니다.